잔매거진 여름방학 특집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모의 면접 클리닉 시간인데요. 이 취업 준비의 시작은 자기소개서고 또 취업 면접의 합격을 가르는 핵심은 바로 면접이라고 할 수가 있을 텐데요. 이 시간도 우리 취업 준비생들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모의 면접 클리닉 1부에서는요. 상황에 따른 대처 방법을 알아보는 액션 평가를 한번 해보고요. 2부에서는 실제 면접과 똑같이 진행을 해보는 모의 면접 시간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시작에 앞서서 오늘 함께하는 취업 준비생들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두 학생 모두 희망하는 직무가 있죠. 먼저 효래 양. 네, 저 같은 경우는 기자를 희망하고 있고요. 네. 특별히 원하는 쪽은 신문기자 쪽이에요. 아무래도 이제 긴 호흡을 가지고 가다 보니까 사안에 대한 깊이 있는 이제 전달력을 가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좀 매력을 느끼고 있어요. 네, 좋습니다. 그리고 준원 군은 어떤 직무 희망하고 있죠? 네, 저는 기획자 혹은 이제 PD를 직무 희망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워낙에 그런 쪽 직무를 되게 좋아하고 있고 네. 그런 쪽 희망을 갖고 있어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신문 기자를 희망하는 효래 양, 그리고 기획 업무를 희망하는 준원 군. 나름대로 어떤 특별한 아이디어를 갖고 있으면 훨씬 더 좀 돋보일 수 있는 그런 직업군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직무에 맞는 인재임을 좀 어필하기 위한 시간을 저희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초 스피치를 좀 해보도록 할 텐데요. 이게 사실 짧지만 쉽지 않거든요. 네, 효래 양 준비됐나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전유래입니다. 저는 열린 사람입니다. 한 가지 같은 사안을 보더라도 다양한 측면을 보고자 노력하는데요. 시민단체 활동을 통해서는 동자동 쪽방촌의 사람들의 시각을 배웠고 또 인턴을 하면서는 탈북자 사람들의 그런 아픔을 같이 보았습니다. 기자가 여러 시각을 갖는다는 것은 사회의 여러 변화 시작점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변화의 시작이 되는 사람이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막힘없이 슬슬 30초 스피치를 해줬고요. 준원 군 조금 부담이 되죠? 네, 앞에서 너무 잘하셔서 약간 부담이 되는데요. 네, 해보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기획자를 꿈꾸고 있는 26살 서준원이라고 합니다. 이제 막학기 복학을 앞두고 있고 취업 준비를 하느라 많은 고민과 이제 경험을 하고 있는데요. 제 나이에 맞는 가치 있는 일들을 거침없이 해나가면서 정말 많은 것을 배우고 있고 많은 분들을 보면서 좀 더 다양한 가치들을 파악하고 기획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역시 좀 준비를 해온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우리 두 학생의 30초 스피치 평가를 좀 간단하게 해주실까요? 먼저 대표님. 네, 효래 양 같은 경우는 좀 장황한 것 같아요. 30초인데 되게 그러니까 나는 이거 했다 저거 했다 막 이렇게 얘기하느라고 정확하게 전달하고자 하는 게 뭔지 모르겠고 우리 준원 학생 같은 경우는 이게 준비를 해온 것 같다는데 저는 준비를 안 해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도대체 뭔 얘기를 하고 싶은 건지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모아지지 않는 그런 느낌이 좀 강했습니다. 네, 홍기찬 선생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30초 스피치, 그러니까 초반에 여러분들이 먼저 이제 태닝하는 순간이 되거든요. 근데 이 상황은 좀 기술적으로 보면 면접관 입장에서는 그 이야기를 듣고 좀 질문할 수 있는 거리가 나오면 굉장히 좋아요. 그러면 지금 효래 학생 같은 경우에는 시민단체 탈북자 이렇게 두 가지 단어가 머리에 꽂히거든요. 그럼 관련된 질문들을 또 끌어올 수가 있겠죠. 그런데 서준원 학생 같은 경우에는 그냥 추상적으로만 언급을 하셨으니까 이야기하는 톤이나 그런 부분들은 두 분 다 좋았지만 질문을 좀 단초가 될 수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차피 면접은 계속 이어질 대화의 과정에 이게 시발점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좀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주 조언 새겨 들으면 좋을 것 같고요. 준원 학생 같은 경우는 목소리가 되게 좋잖아요. 약간 성시경필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서 잘 자요? 한번 해봐도 그래서 저분저분하게 그러니까 내용만 탁 하면은 굉장히 전달력 있게 들릴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사실 막힘없이 이야기하긴 했지만 사실 내용부적인 부분이 조금 부족했다라는 지적을 좀 해주신 것 같고요. 두 학생 모두 면접의 경험은 혹시 있나요? 네, 저는 이제 취업 준비해서는 한 5-6번 정도 있는 것 같고요. 네. 이제 다른 면접 인턴 같은 경우까지 포함하면 그보다는 좀 더 있는 편입니다. 그래요, 다행입니다. 준원 군도 면접 경험 있을까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대외 활동을 포함해서 한 5-6번 정도가 있는데 대외 활동 외에 사회적으로 어떤 그런 직업을 얻기 위한 면접은 지난해 했던 이제 인턴 면접이 최초였고 아직은 없습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어쨌든 두 학생 모두 인턴 경험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줬고요. 이제부터는 이제 본격적인 액션 평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드리는 다양한 면접과 관련된 상황에 대해서 취업 준비생들이 취한 액션과 답변은 무엇일지, 또 우리 전문가분들은 어떤 부분이 지적해 주실지 기대가 되는데요. 자, 먼저 첫 번째 상황부터 소개해 드릴게요.
네, 액션 평가 첫 번째 상황입니다. 긴장감을 안고 면접장으로 입장한 순간 눈앞에 보인 것은 책상 위에 가지런히 놓여있는 모형으로 된 감, 피아노, 경복궁이었는데요. 이때 면접관이 지원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앞에 놓인 3가지 사물 중 하나를 선택해 1분 스피치를 해보세요 라는 말을 했다면 여러분은 어떤 스토리로 자신을 표현할 수 있을까요?가 바로 첫 번째 상황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했던 액션 평가 못지않게 정말 황당하고 당황스러운 질문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런 기업이 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저희가 또 준비를 해주신 거죠. 네, 가끔 우리 액션 평가를 보면 예. 뭐 이런 황당한 상황이 다 있어요. 해서 우리 작가님이 너무 억지로 지어낸다 이런 예. 느낌이 없지 않을 때도 있었는데요. 있어요. 네, 이런 경우도 지금 우리 작가가 억지로 지어낸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겠지만 네. 실제로 이런 면접이 기아자동차에서 있었던 면접입니다. 오, 그렇군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것들을 일어나는 면접이니까 이런 되게 다양한 되게 좀 황당한 이런 상황들에서도 취준생들이 준비를 좀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이 답변을 듣고 보니까 조금 더 어렵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좀 됩니다. 일단 첫 번째 액션 평가는 말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두 학생 모두 이제 키워드를 적어주셨죠. 과연 어떤 사물을 가지고 이야기를 이어나갈 걸지 일단 키워드부터 좀 확인해 볼게요. 들어주세요. 네, 효래양은 피아노, 그리고 준원군은 경복궁을 선택을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스피치를 해볼까요, 효래양? 피아노는 네. 조율을 통해서 비로소 제 소리가 나는 악기잖아요. 저는 기자라는 직업도 역시 모든 사회의 그런 구성들을 조율해 나가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저 역시 어떤 집단이나 단체에 가서도 그러한 역할을 충분히 해왔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저를 닮았다고 생각해서 피아노를 꼽았습니다. 좋습니다. 아주 깔끔하게 마무리를 해줬고요. 준원군, 경복궁을 가지고 1분 스피치 시작해 볼게요. 네, 경복궁은 조선시대 때부터 지어져서 우리나라의 심장에 있는 아주 유명한 궁궐이죠. 저는 이제 경복궁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좀 더 가치를 보고 있어요. 근데 그 경복궁에 사람들이 잊지 못하는 것은 그만의 브랜드가 있고 그 가치가 있기 때문인데요. 저는 경복궁처럼 기획이라는 그 판도에서 그런 가치 있고 좀 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런 존재가 되고 싶습니다. 네. 기획자 중에서 경복궁 같은 존재가 되고 싶습니다. 예, 이렇게 1분 스피치를 해줬습니다. 자, 이제 두 사람의 액션 평가 점수를 매길 시간이 왔습니다. 혹시 보완했으면 좋을 법한 내용이 있어도 지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효래양 같은 경우는 뭐 정말 깔끔하게 더도 덜도 되게 임팩트고 굉장히 크긴 없었지만 무리 없이 잘 흘러간 것 같고요. 네. 준원군 같은 경우는 준비를 안 한 것 같은 느낌이 그래서 뭔가 경복궁과 나는 이런 점이 닮았다라고 해야 되는데 정말 기획자의 경복궁이라고 하면 좀 애매하지 이상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약간 좀 억지로 연결시키는 그런 느낌이 좀 있었어요. 네, 홍기찬 컨설턴트는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면접이 줄곧 진행이 되거든요. 보는 이유는 여러분들 스토리텔링 실력을 보기 위함이에요. 기아자동차 예전 기출은 선동열, 그다음에 지하철, 훌라후프 뭐 이런 것들이었어요. 항상 나오는 주제들인데요. 그러니까 저는 좀 기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건 사실 준비만 하면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애초에 내가 할 이야기의 주제를 미리 만들어 놓고요. 여러분들 머릿속에. 그다음에 나오는 사물에다가 여러분들 좀 매칭만 시키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까 뭐 피아노도 뭐 흰 것만 검은 것만 조합, 조율 뭐 이런 얘기할 수 있는 거고 경복궁은 뭐 예전에 흥성대원군 재건운동해서 뭐 좀 혁신활동 이런 걸로 연결시킬 수도 있고 감은 뭐 그 예전에 뭐 홍씨 뭐 이런 걸로 또 얘기할 수도 있고 변화 뭐 이런 것도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은 나중에 이런 좀 주제를 받게 되면요. 그 사물에 너무 포커스를 맞추지 말고 애초에 그러니까 면접장에 내가 이야기할 수 있는 스토리텔링 거리를 많이 가지고 가셔야 돼요. 그리고 가지고 간 상태에서 거기서 나오는 부분과 이제 연결고리를 찾아서 이제 빗대어서 여러분들 이야기를 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야기하신 분들 중에서 피아노 이야기는 아주 제가 보기엔 좋게 들렸고요. 그다음에 경복궁 얘기는 사실 그러니까 사물의 특성하고 연결이 좀 부족했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추가시키시면 지금보다 더 좋은 결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해주신 조언을 가지고 준비를 해간다면 사실 어떤 키워드가 나와도 막힘없이 자신의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렇게 액션 평가 상황과 좀 비슷한 질문을 만들어 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사무용품은 무엇일까? 뭐 동물은 무엇일까? 이런 질문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학생들한테 물어보기 앞서서 우리 전문가분들은 본인을 나타내는 사무용품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홍기찬 컨설턴트는 제가 보기에는 빨간 펜이 떠오릅니다. 이렇게 첨사가 착착착 하는 빨간 펜 하면은
하면 이렇게 홍기찬 선생님께 떠오를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뭐 빨간색보다는 파란색에 더 가까운 사상적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요. 네. 그 예전에 제가 면접 볼 때 동물 관련된 질문을 받았어요. 실제로 제가 예전에 LG 계열사 제가 그 옛날에 면접 볼 때 5명이 들어왔는데 공통 질문을 했었습니다. 좋아하는 동물을 선택하시고 그 이유를 설명해 보세요. 5명 들어왔는데 3명이 이제 강아지 이야기를 했었고요. 제 옆에 있던 구직자는 소를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유는 맛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결국 저는 그때 당시 무슨 동물 이야기했었냐면 리카운이라는 동물 얘기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동물의 왕국 굉장히 많이 보는 사람인데 네. 아프리카에 있는 굉장히 작은 늑대입니다. 그런데 이 작은 늑대가 아프리카에 있는 그 수많은 맹수 중에서 사냥 성공률이 제일 높아요. 그러니까 사자가 한 3알이 안 되고 이 조그마한 늑대가 한 7알이 넘습니다. 그리고 높을 수 있는 이유는 여러분들도 예상하시겠지만 결국 팀플레이거든요. 결국 먹이를 몰아서 나중에는 잡아먹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그러니까 여러분들 답변을 하실 때 이건 좀 욕심스러운 여러분들 이거는 스토리텔링이 좀 많이 되는 분들한테 제가 좀 조언 드리는 부분인데요. 좀 방향성을 잡고 이야기하는 게 더 좋을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저는 팀플레이라는 저의 가치관과 관련돼서 매칭시켜서 그 동물을 초이스해서 이야기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은 연습을 좀 하게 되면 좀 지향점을 갖고 답변을 하는 것도 좀 시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이찬 대표는 본인은 어떤 동물 혹은 사무용품으로 표현하고 싶으세요? 사무용품은요. 네. 컴퓨터요. 컴퓨터. 네. 똑똑해서? 네, 뭐 그런 것도 당연히 컴퓨터 하면 떠오르는 그런 것도 있지만 네. 사실 우리 그 회사원들이 회사에 가면은 처음에 컴퓨터를 키면서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끝날 때도 끄면서 하잖아요. 그렇죠. 처음과 끝이라는 개념이죠. 네, 저는 모든 일의 처음과 끝 그걸 책임지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오, 좋습니다. 그래서 컴퓨터요. 네. 자, 그럼 이번에는 반대로 우리 취업준비생들이 전문가분들의 의견이 창의성이 있었는지 한번 평가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효래 양 어떻게 보셨어요? 제가 이런 입장이 되다 보니까 네, 굉장히 마음이 편해지고 근데 되게 저희가 이제 저 입장에서 생각해봤을 때는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 이렇게 답으로 나오니까 일단 확실히 주목도가 가는 것 같고요. 그렇죠. 늑대 이런 거 얘기하시고. 많이 배우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유 같은 것도 굉장히 논리적이라서 좋아요. 네, 아주 네. 좋았다. 네, 전 준원 좋았습니다. 군은 어떻게 봤어요? 네, 저는 되게 넋을 빼놓고 들었는데요. 네, 두 분 다 말씀하시는 네. 걸 들으면 정말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구나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네. 실제로 대단한 분들이세요. 네. 서진 씨는 네. 혹시 자신을 사무용품에 빗대면 뭐라고 전 생각하세요? 생각 안 해봤는데 이렇게 갑자기 질문하시면 어떡해요? 제가 보기에는 하얀 종이. 하얀 종이요? 네. 뭐를 그려도 그걸 다 훌륭하게 소화해내니까. 정답입니다. 저는 하얀 종이 같은 진행자가 A4 용지 같은 진행자로. 네, 좋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액션 평가에서는 창의성과 관련된 이런 질문들을 좀 해봤습니다. 창의성이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어렵고 어떻게 보면 또 굉장히 쉬울 수도 있는 건데 취준생들이나 지원자분들은 어떻게 좀 창의성에 접근을 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 창의성이란 키워드가 나오면 내가 뭐가 창의적으로 보여야겠다라고 굉장히 그 노력을 하시는데 사실은 다 창의적일 순 없고요. 그리고 굉장히 창의적이라 하더라도 면접관이 우와 정말 창의적이니까 만점이야 이러진 않는다는 거죠. 아주 사소한 요소인데요. 그래가지고 자기를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창의성도 내가 먼저 들어가고 이런 창의적인 질문이어도 내가 먼저 나오고 그런 부분을 좀 창의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뿐이지. 근데 이제 창의성에 좀 매도돼가지고 그 정말 중요한 나는 좀 드러나지 않은 채 괜히 엉뚱한 좀 웃기는 얘기들, 재밌는 얘기들만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일단 나에 대해서 중심을 잡는 것이 오히려 창의성 문제에서는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좋습니다. 홍기찬 컨설턴트도 좀 덧붙여 주실 말씀 있을까요? 그 요즘 창의적인 인재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제 학생은 예전에 그거를 이제 면접 준비를 해 간 거예요. 그래서 그 질문 받게 되면 이 친구는 특허 출원 이력이 있었는데 그래서 종래 기술이 어떻게 구조가 잡혔는데 이걸 이렇게 바꿔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제안했습니다. 근데 이 대답 듣고 싶어서 그 질문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들이 사안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한 본인의 좀 가치관을 이야기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뭐 대기업 CEO분이 그런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창의란 그러니까 새로운 걸 만드는 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다. 하지만 우리가 어디 끝까지 노력하고 내가 마지막 막다른 골목에 치달았을 때 그때 내가 마지막에 내딛게 되는 그 한 걸음을 저는 창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제 해석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것을 가지고 있는 구직자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본인의 이력에 대해서 매칭시켜서 이야기하는 그 연습을 저는 좀 더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창의성과 관련된 조언도 좀 들어봤고요. 이어서 바로 두 번째 액션 평가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상황 확인해 보시죠.
네, 두 번째 액션 평가 상황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1분 스피치가 끝나고 긴장의 끈이 풀리나 싶더니 또 한 번 질문이 이어집니다. 여기 계신 지원자분들 모두 미혼이시죠? 앞으로 결혼도 해야 할 텐데 어떤 사람과 결혼하고 싶죠? 라고 직무와 전혀 상관없는 듯한 질문을 던졌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가 두 번째 상황입니다. 글쎄요, 이런 질문을 왜 던지나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사실 기혼자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요. 예, 결혼이라는 게 참 키워드가 애매하긴 합니다. 굉장히 개인적인 질문이기도 한데 네. 어떻게 보세요? 왜 이런 질문하는 걸까요? 아, 이게 만약 개인적인 그런 거라면 좀 그 비매너겠죠. 네. 면접자한테 해서는 안 되는 질문인데 여기서 키워드는 결혼했어요? 뭐 결혼하고 싶어요? 이런 것이 아니라 네. 어떤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냐가 키워드라서 조금 뭐 그런 비매너적으로 프라이빗을 뭐 물어보는 침해하는 그런 질문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요. 자, 어쨌든 결혼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이 나왔습니다. 우리 두 학생 키워드 작성이 끝났으면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원 군 아주 심사숙고하고 있어요. 굉장히 요구하는 게 많은 것 같은데 자, 들어주시죠. 효래 양은 학년 평가에 성실하다는 평가가 있는 사람이라고 적어줬고요. 준원 군은 하루에 2시간은 서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적어줬습니다. 이유를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효래 양. 저는 일단은 성실하다는 키워드가 네. 근면함과 그리고 책임감이라는 키워드가 이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 학년평가라는 것은 이제 초중고등학교 때 이제 가장 기본적인 이제 선생님들이 평가해 주는 거잖아요. 뭐 개근을 한다든가 뭐 학교를 열심히 나온다든가. 네, 그런 사소한 것을 지키는 사람이 결국에 자신의 일과 가정을 지키는 또 다른 성인으로 크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그런 사람과 이제 결혼하고 싶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네. 굉장히 키도 작고 못생겼어요. 그래도 될까요? 좀 더 생각할 시간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농담으로 해봤고요. 네. 준원 군도 설명을 좀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이제 사람 사이에서 예. 가장 중요한 게 소통 능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요즘 같은 시대에는 스마트폰이라든지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사실 이게 면대면으로 얘기하는 시간이 많이 없어졌어요. 네. 근데 그런 아이디어라든지 아니면 그 사람의 감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얘기를 해봐야지만 알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에서는 하루에 2시간 정도는 이제 그 배우자와 함께 이야기를 해봐야 되지 않나. 네. 네, 그렇게 그래야 네, 싸움도 나지 않고 네. 네, 뭐 오해 같은 거 생기지 않을까. 네, 안 생기지 않을까. 네, 그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배우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요. 네. 아직 이제 미혼이라 이렇게 좀 적어졌는데 사실 2시간에 서로 이야기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대표님? 일주일 합쳐도 2시간 안 될 것 같아요. 자, 이 두 사람의 답변이 어땠는지 한번 평가 들어볼게요. 네, 일단 저 2시간, 하루에 2시간 얘기할 수 있다 이거는 정말 면접관, 그 기혼인 면접관들은 네. 한번 결혼 한번 해보라고 당장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근데 지금 그 서로 이제 나는 이런 가치가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한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통해서 난 이런 가치가 중요하다라고 말을 한 거에 있어서는 네. 난 예쁜 사람이 좋아요. 뭐 이런 거보다는 훨씬 더 좋은 대답인 것 같아요. 그래요. 홍기정 컨설턴트는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예전에 제가 이 질문을 면접장에서 받았었어요. 네, 실제로. 그때 제가 20대 한 27, 그 정도 나이였거든요. 네. 그래서 당시 제가 결혼하고 싶었던 여자는 이제 어리고 이쁜 여자였죠. 근데 그렇게는 답변하지 않았었고요. 네. 근데 그때 제가 임원 면접장이었거든요. 나이가 좀 지긋하신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좀 고객지향적으로 발언을 했었던 것 같은데 저는 저의 배우자를 선택할 때 본인 부모님한테 좀 효도하고 잘하는 그런 배우자를 선택하는 게 제 1순위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네. 본인 부모님한테 잘한다고 하면 또 나의 부모님한테도 잘할 테고 그런 관계가 잘 이루어지게 되면 가정의 좀 구심자 역할을 잘 진행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고 그때 나이 드신 임원들, 나이 지긋하신 분들은 고개를 좀 끄덕였거든요. 결국 뭐냐면 여러분들이 뭐 멋지게 꾸며서 얘기할 수 있는 상황도 있지만 좀 어쩔 때는 여러분들의 좀 진솔한 속내를 드러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2시간 저도 이야기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스마트폰에 중독된 지금 현 시점, 둘이서 마주보진 않고 TV만 바라보고 웃고 있는 이 시점. 그래서 저는 그런 스토리텔링을 아주 좋았는데요. 가끔 가다간 여러분들 좀 너무, 그러니까 두 분은 제가 보기에는 스토리텔링이 잘 되는 스타일이에요. 그런데 이런 친구들이 면접에서 또 떨어질 때 뭐냐면 너무 과도하게 좀 너무 영악해 보인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너무 지금 잘해서. 막내로 이제 들어와서 업무를 진행해야 되는데 특히나 여성 구직자들 중에 스타일링이 아주 잘 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친구들이 최종 가서 좀 많이 떨어질 때는 그게 좀 오버텔링이라고 저는 이야기 표현하는데
좀 지나치게 자기 방어적으로 보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토리텔링이 뭐 근간이고 면접의 중요한 관건이지만 좀 본인의 속내를 드러낼 수 있는 편안한 이야기도 좀 같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홍기찬 컨설턴트의 답변까지 좀 들어봤고요. 실제로 어떻게 답변을 하셨는지도 들어봤습니다. 속내와는 다르게 이야기하셨던 걸로 확인이 됐는데 이시안 대표님 만약에 이런 질문을 지금 물론 기혼이시지만 미혼이라면 행복한 상상을 한번 잠시 해보시죠. 어떤 답변 하시겠어요? 아우, 상상에 너무 압도돼서 정말 좋은데요. 정신 차리시고요. 네. 예. 원래 여자의 스타일이 이제 착한 여성도 있고 뭐 네. 스마트한 여성도 있고 합리적 여성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아무래도 예쁜 여성으로. 약간 네. 농담은 아니지만 진담이지만 사실 저는 이게 자신의 단점을 또 얘기할 수 있는 기회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저는 이런 식의 단점이 있으니까 저와 반대되는 이런 배우자를 얻어서 그래서 제가 그런 점을 보완하고 싶습니다라고 해서 저는 좀 그런 어떤 그런 전략을 쓸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그래도 예쁜 여성으로. 역시 남자는 다 똑같다. 이런 답변을, 네, 이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을 것 같고, 홍 쌤은 지금 만약에 이런 질문을 받으신다면, 지금 미혼이시라면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글쎄요. 근데 저는 아까 이시안 대표님 말씀하신 본인 단점하고 연결고리를 시켜서 마치 뭐 우리 모게임의 테트리스처럼 저한테 부족한 부분들이 이러이러한 부분들이고 네.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을 채워 넣을 수 있다. 결국 둘이 하나가 되는 과정들 속에서 그러니까 같이 이렇게 붙어서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붙었을 때 전체적인 시너지가 나야 되니 그런 시너지가 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배우자를 찾겠다.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할 것 같아요. 네. 그다음에 근데 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아까 뭐 이시안 대표님 얘기했던 것처럼 편안하게 그냥 정말로 본인이 좀 그 이성에 대한 가치관을 얘기하는 것도 그러니까 임원분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그냥 질문의 의도가 거기서 무슨 딱 이렇게 너무 과도하게 치장되는 게 좋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밸런스를 그때 상황 보고 좀 같이 답변하시고요. 더 현실적인 건 이런 질문이 다대다로 나올 때가 더 많거든요. 그러면은 면접장이라는 게 분위기를 타기 때문에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자기소개해 보세요. 근데 뭐 저는 뭐 아메리카노 같은 사람입니다. 그럼 저는 뭐 라떼 같은 사람입니다. 계속 이렇게 분위기를 타게 돼요. 그러면 그 분위기 속에서 내가 조금 차별화될 수 있는 이야기 거기에 더 여러분들은 주안점을 주는 게 보다 현실적일 겁니다. 네, 그럴 때는 어리고 예쁜 여자라고 답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예쁜 여성이란 뜻이죠.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1부요 모의 면접 클리닉 어떤 액션 평가 상황에 대해서 대처하는 방법들을 좀 알아봤는데요. 1부는 무난하게 좀 잘 넘어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매력을 발산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 강주리 캐스터가 전하는 취업 정보 백서 먼저 만나보시고요. 이어지는 특집 모의 면접 클리닉에서는 이 2명의 취업 준비생들을 위한 특별한 시간입니다. 좀 더 독하고 실감나는 실전 평가 모의 면접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멀리 가지 마시고요.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